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제가 바이너리 서치에 대한 걸 다룰 거고요. 네, 마지막 시간이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이너리 서치라는 게 탐색 알고리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탐색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길이가 뭐 10인 리스트가 있건 20인 리스트가 있건 그런 리스트가 있을 때 거기 데이터들이 막 채워져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어디 저장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오늘도 일단 문제는 수찾기라는 문제고요. 자, 문제 보면은 n 개의 정수가 저렇게 리스트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이 안에 이제 x라는 정수가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n이 10만보다 작고요. m이 1보다 크고 10만보다 작습니다. m이 뭔지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여기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면 돼요. 이게 문제가 전부를 다 제가 적어 놓은 게 아니라서 m이 무엇이냐면은 x 있잖아요. x도 이제 하나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m 개를 이제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m이거든요. 그래서 5라고 되어 있으면 5개의 숫자가 여기 각각 있는지 테스트해서 있으면 1, 없으면 0 출력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대 길이 10만인 리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그 10만 리스트에 x라는 정수가 존재하는지 n번 반복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모든 정수의 범위는 2의 31제곱보다 마이너스 2의 3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2의 31제곱보다 작다 이래 되는 거는 왜 적혀 있냐면은 우리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다른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료형을 선택할 때 이제 인티저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이 자료형의 범위가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인티저 범위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나머지 시간 제한과 메모리 제한. 메모리 제한은 오늘도 별로 신경 안 쓰면 되고요. 시간 제한이 2초.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생각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뭐 지금 이제 제가 가져온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예제 입력 1번을 가져왔어요. 이제 n이 5고 그 5에 들어있는 값들이 이렇게 그대로 옮겨 적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5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검사해야 되고 그 값들은 이거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값들이 여기 존재하면은 아웃풋에 1을 이렇게 아니면 혹은 0을 이렇게 출력하게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씩 다 체크해 보는 거죠. 1이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다 있는지 확인해 보고 3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먼저 1이 있는지 검사를 해 볼게요. 자, 0번째 원소가 4니까 아니니까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원소가 1이에요. 우리가 찾는 값이죠. 그러니까 아웃풋에다가 1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네, 찾았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3을 찾을 거예요. 3을 찾을 건데 0번째 원소가 4니까 아니죠. 네, 그 다음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3을 찾았네요. 마지막에 3을 찾았으니까 또 1을 출력해 줄 겁니다. 네, 그 다음 숫자 넘어가서 9를 이번에 찾아볼 건데 9는 아까처럼 이렇게 쭉 가도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도 못 찾을 경우에는 0을 이렇게 출력하게끔 해주는 거죠. 네, 이 방법으로 이렇게 5개의 숫자를 다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시도하게 되면 아까 제약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제약 조건에 걸리게 되거든요. 자, 제약 조건에 걸리게 되는데 제약 조건이 왜 걸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한 가지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경우가 이 방법을 했을 때 최악의 경우인가요? 찾고자 하는 모든 수가 리스트 n에 없는 경우가 아마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리스트의 마지막에 다 몰려 있다든지 그런 경우요. 그러면은 n 곱하기 n번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앞에 경우를 보면은 만약에 아까 9랑 7 같은 경우가 그랬죠.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는데 못 찾아서 0을 출력한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다 n번 비교해야 되고 그게 n개 있다면은 n 곱하기 n번 비교를 해야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n이 10만이었고 맥시멈 m도 10만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10의 10제곱 정도 비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시간 초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방법을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방금 해본 방법이 선형 탐색이라는 이제 리니어 서치라는 방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시간 복잡도는 그 배열의 길이만큼인 5의 n입니다. 이게 용어가 선형 탐색이라고도 하고 순차 탐색이라고도 하고 또 선형 검색이라고도 하고 순차 검색이라고도 하고 좀 한국말로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익숙한 말인 선형 탐색을 이제 메인으로 넣어놨고요. 탐색 대신 검색이라고도 한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형 탐색으로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이진 탐색으로 해결할 거예요. 이진 탐색 혹은 이진 검색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영어로는 바이런 서치고 이게 이제 어떤 건지 그럼 알아봐야겠죠. 이진 탐색이랑 이분 탐색이랑 같은 말입니다. 네, 일단은 같은 말인 거 알고 넘어가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시간 복잡도가 로그 n이에요. 앞에 거는 n이었는데 로그 n이면 훨씬 작은 거죠. 훨씬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수가 크면은 차이가 커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까 그냥 성형 탐색은 아무 상황에서나 다 쓸 수 있는데 이분 탐색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리스트가 정렬된 상태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리스트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1, 4, 7, 뭐 3, 뭐 이런 식의 뭐 리스트가 있다 해도 상관없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분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를 1, 3, 4, 5, 7 이런 식으로 뭐 오른 차순이 되든 뭐 내림 차순이 되든 이렇게 정렬을 해줘야지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뭐 정렬은 퀵소트로 한다 가정을 했는데 뭐 퀵소트가 아니든 뭐든 간에 n로그와 n의 이제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소트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뭐 퀵소트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니까 뭐 그거는 이제 좀 예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n 로그 n이고요. 뭐 다른 n 로그 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생각했을 때 상관없이 어쨌든 얘가 그러면은 정렬할 때 이제 드는 비용이고요. 얘가 이제 이분 탐색이죠. 이진 탐색. 말이 이제 뭐가 더 편한지 모르겠는데 이분으로 할게요. 이분 탐색을 이제 로우 n인데 n개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m을 곱해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만큼 걸릴 건데 이걸 이분 탐색을 사용하지 않고 앞에 거 서형 탐색대로 하면은 m 곱하기 n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렬해도 정렬해서 쓰는 게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 탐색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 탐색을 할 때 사람마다 쓰는 이제 뭐 용어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 용어를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변수 3개가 일단 필요한데 변수 3개 이름은 로우랑 미드, 어퍼 뭐 이렇게 사용해요. 이제 로우는 이제 말 그대로 하한선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상한, 얘는 뭐 미드니까 중간이겠죠.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변수들인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전체 지금 밑에 보이는 이 길이가 2, 4, 6, 8, 9개짜리인 뭐 리스트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찾는 값이 없던지 혹은 이 리스트 안에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들이 정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범위를 줄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로우랑 어퍼 사이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로우라는 값을 이 리스트의 맨 앞에다가 해야겠죠. 앞에다가. 그리고 얘는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가리키게끔 변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식이 하나 보일 건데 이 미드라는 거는 로우랑 어퍼의 이제 중간 값이에요. 이제 얘는 그냥 다 나눈 건 아니고 몫을 이제 의미하는데 어쨌든 얘는 몫이고요.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무시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식을 따라서 미드가 정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리스트에서 8이라는 수를 찾고 싶어요. 8이라는 수는 우리가 뭐 보면 여기 있는 거 알고 있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우 인덱스는 지금 0이고요. 기본적으로 어퍼 인덱스는 2, 4, 8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 따라서 0 플러스 8 나누기 2니까 미드는 4가 되겠죠. 그럼 0, 1, 2, 3, 4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4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미드까지 다 정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되느냐? 미드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제 데이터 값을 봐요. 보니까 7이네요. 7이라는 값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8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줄일 건데 얘보다는 이제 크니까 아 여긴 없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우를 옮길 건데 로우를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미드보다 1만큼 크게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미드로 옮기는 거예요. 자, 지금 1, 2, 3, 4, 5. 로우가 그럼 이제 5가 됐죠. 어퍼는 8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얘가 6.5인데 나머지 날려버리면은 미드는 6이 되겠네요. 2, 4, 6. 2, 4, 6. 여기네. 그럼 이제 노란 색깔 화살표를 여기로 옮겨볼게요. 자, 그렇게 봤더니 이제 8보다 미드에 해당하는 값이 더 커져 버렸죠. 그럼 아까 이제 여기 있는 건 데이터 여기 있는 것들은 해당이 없었고 이제 봤더니 여기는 더 크니까 또 이제 여기도 해당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퍼를 미드 빼기 1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얘를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로우와 어퍼를 이제 미드를 다시 옮길 건데 뭐 같은 값이니까 이제 얘도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값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보니까 8이란 값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탐색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값을 찾았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 검색을 바뀌어 있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줄여가는 게 이분 탐색의 방법이고요. 뭐 한 가지 더 경우를 들어볼게요. 지금 경우는 어, 값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경우였죠. 근데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17을 한번 찾아볼게요. 처음에 당연히 로우가 0이고 얘가 어퍼가 지금 8이고요. 그러면 미드가 이제 4가 되죠. 근데 4에 해당하는 값이 7이니까 17보다 작아서 이번엔 로우를 움직일게요.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갖고 이 상태에서 다시 미드를 한번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로우가 5고 어퍼가 8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뭐 얘가 6, 0.점 뭐 6.5니까 미드는 6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이번에 이동하고 봤더니 여전히 작아요. 그러면은 로어를 한 번 더 움직이게 되겠죠. 작으니까 미드보다 1 큰 지점까지 이렇게 옮겨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미드를 움직일 건데 얘가 7이고 얘가 8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미드가 결과적으로 7이 되겠네요. 나머지 무시하니까. 그러면 미드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값을 봤더니 13이에요. 여전히 17보다 작죠. 그러면은 미드를 한 번 더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드를 움직여 보니까 미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15가 되는데 15가 여전히 17보다 작아요. 그러면 똑같이 뭐 로어를 미드보다 1 큰 지점으로 위치시켜 봅니다. 그러면은 이 범위 밖을 나가 버리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코드에서는 로우가 어퍼보다 커버리면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게 로우고 얘가 어퍼입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높다는 소리는 없다는 소리죠. 네,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줄여가기 때문에 나누기 2씩 하잖아요. 그래서 탐색해야 되는 범위가 계속 반으로 줄어들어요. 처음에 이만큼 4칸 줄어들 5칸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렇게 줄고 뭐 이렇게 줄고 하지 4 아니 5 2 1 뭐 대략 4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반씩 줄어가기 때문에 이분 탐색이라 부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로그 뭐 2의 n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보통 이 2는 뭐 생략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생략해서 적어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코드로 작성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코드를 바로 가져왔어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작성한 그냥 바이너리 서치 코드고요. 뭐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코드는 사람이 이제 작성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설명을 하면은 얘가 데이터 리스트라는 게 n 리스트예요. 그리고 얘가 아까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x예요. 얘는 리스트가 아니고요. 얘는 그냥 단일 변수예요. 변수 한 개. 그러면 이 변수 한 개의 값을 리스트 n 데이터 리스트에서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수를 시작하게 되면은 로어는 맨 처음의 값인 0으로 되어 있고 어퍼는 이 리스트의 길이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미드는 아까 봤던 식에 있는 그대로 적어놨어요. 얘가 몫이고요. 그리고 이제 답을 찾을 때까지 반복문을 돌립니다. 이제 상한 빼기 하한이 이제 0보다 큰 동안이니까 상한 빼기 하한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while문을 나가서 return 마이너스 1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고 제가 주적을 달아놨죠. 제 마이너스 1을 리턴하면은 이 값이 없구나, 서치는 값이 데이터 리스트 안에 없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아까 이제 여기 이제 if, elif, else, range 이렇게 나눠놨는데 세 가지 경우예요. if문은 이제 내가 그 값을 봤더니 내가 찾는 값일 때 그냥 리턴하고 이 함수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elif 해가지고 그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을 때 그때는 로어를 이제 미드보다 한 칸 높은 데로 올려주고요. 나머지 else는 뭐 한 가지 경우 남았죠. 이 주소로 달아놓은 경우인데 어, 내가 본 그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클 때 그러면은 어퍼를 아래로 이제 미드 마이너스 1로 당겨주는 코드입니다. 그렇게 한 번씩 당겨주고 나면은 미드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고요. 네,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분 탐색 그리고 뭐 이진 탐색 이렇게 부르는 이 코드가 어, 파이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라이브러리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사용되는 탐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뭐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문제들에 한해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 얘는 이제 문제 중간중간에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관련 문제도 많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이분 탐색이라는 주제를 하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곧 시험 기간인데 기말고사 어, 난이도도 올라가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면 힘드니까 뭐 무리해가지고 제가 과제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사실 좀 그런 의미도 있고 제가 이제 며칠 뒤면 들어가기 때문에 과제가 끝날 때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이제 없어요. 제가 없앴고요. 대신에
뭐 이미 보셨겠지만 슬랙에 그냥 이모지 하나 눌러주시면은 그냥 출첵하는 걸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말이 옆으로 빠졌는데 이 이분 탐색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이 이분 탐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제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함수 이분 탐색 코드를 보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또 작성해가지고 한번 AC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 여기 왜 체크돼 있지? 이번 주 연습 문제도 이제 6문제로 적게 선정을 했고요. 이제 문제가 혹시라도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보면은 워낙에 이분 탐색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주소로 넘어가 보면 이제 문제가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넣은 거는 대부분 앞쪽에 있는 문제들인데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제 다른 부분이랑 결합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면 나중에라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학기 이제 열심히 저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들 이제 뭐 이게 학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저 또한 이제 뭐 보수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뭐 나중에 이번 학기 얼굴을 한번 보고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죠. 네, 그냥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